자,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그랬네요. 자, 이걸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변압기가 있다라고 보자는 거죠. 이렇게. 자, 권선이 감겨져 있겠죠?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고압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1차 측에서 특고압이 들어올 수 있죠. 근데 그 전압이 변압기에 의해서 저압으로 변성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1차 권선과 2차 권선 사이에 무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혼촉사고에 대한 얘기죠. 혼촉사고요. 자, 그렇다면 이 저압 측에 전위가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요, 우리가 변압기 중성점 접지, 그죠? 저압 측 한 단자를 접지를 하게 되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변압기 중성점 접지다라는 말로 쓰죠. 변압기 중성점 접지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접지 저항값은 그죠? 몇 옴 이하가 되어야 된다. 10옴 이하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걸 이 내용으로 복잡하게 이해가 되어 있네요. 이 정도 의미 받아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제 보니까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저압절로 사용 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는 접지 공사를 할 때 이게 변압기 중성점 접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하기 어렵다면 저압 측 한 단자에 접지를 해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압기 그죠? 2차 측 저압 한 단자를 접지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변압기 시설 장소마다 접지를 해야 되는데요. 이건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그죠? 지지물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여기에 가공전선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가공전선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집 옆으로 가보면 여기에 변압기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걸 우리는 배전용 변압기 그랬죠. 배전용 변압기 또는 얘를 주상 변압기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얘들을 전부 다 접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접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돌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접지극을 매설하려고 땅을 팠더니 그 안에 돌멩이가 있어서 바위가 있어서 접지봉을 매설을 했으나 접지장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여기다가 이 접지선들을 다 묶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 이 선을 뭐라고 부르냐? 가공, 공동, 지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과 연결된 선을 지선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접지극, 얘가 지금 문제가 되는 접지극이 되죠. 얘가 문제가 되는 접지극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반드시 좌우, 그죠? 반경 200m 이내에 접지극을 매설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반경이 200m라고 했으니 지름으로 따져준다면 당연히 몇 메다가 되는 겁니까? 400m가 되겠죠. 400m요. 자, 그때 우리가 예를 쓰는 이 선이요. 이걸 우리는 가공 공동 지선이라고 얘기했죠. 얘의 굵기를 몇 미리 쓸 수 있다. 4mm 이상의 굵기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거를 인장 강도로 표현하게 되면 인장 강도로 표현하게 되면 5.26kN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같은 거라고요. 4.0 우리 굵기로는 4.0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KC 규정에서는 5.26 자, 이렇게도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이해가 되겠죠. 자, 선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죠? 우리가 도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자, 이 정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체크하도록 하시죠.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토지의 상황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가공 공동지선 설치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접지공사를 그죠? 2군데 이상, 이 이상의 시설 장소에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방금 전에 했던 얘기죠? 가공 공동지선은 5.26mm 인장 강도로 따졌을 때요. 그 다음에 지름으로 따지면 우리 굵기로 4mm의 경동선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내려가 보면, 자, 변압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름은 400m, 우리가 반경 200m 좌우로 펼쳐놓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름으로 따지면 400m가 되는 거죠. 좌우니까 양쪽에 있도록 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죠? 가공 공동 지선, 우리 뭐에 대한 얘기 나옵니까? 합성전기 저항값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가공 공동 지선을 사용을 했을 때, 가공 공동 지선을 사용을 했을 때 저항값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km를 지름으로 해서 합성 전기 저항값은 몇 옴 이하가 돼야 되는가? 그죠? 우리는 얘는 300옴 이하로 할 것 그랬죠. 300옴 이하로 할 것. 자, 이 정도 지금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혼촉 방지판 있는 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 5개 전선 시설입니다. 혼촉 방지판이 있는, 그죠? 혼촉 방지판이 있는 저압 5개 전선, 이게 중요하죠? 저압 5개 전선의 시설이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되느냐? 1구내에만 설치합니다. 1구내에 시설할 것. 1구내다라고 하는 건 울타리 안을 얘기하죠? 자, 두 번째는 얘는 저압 가공전선로나 가공전선이나 저압 옥상전선로 얘들은 반드시 뭐로 쓰는 게 바람직하다? 케이블로 공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케이블 공사를 해달라 이런 얘기하고 있죠. 케이블 공사. 자, 얘들은 병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병가다라고 하는 건 병행 설치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병행 설치를 할 수는 없다. 병행 설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병행 설치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지물은 하나인데 서로 다른 전압을 하나의 지지물에 설치하는 걸 우리는 병가, 지금은 병행 설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둘 다 뭘로 쓴다면 케이블을 사용하겠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병행 설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행 설치를 할 수 있다. 병행 설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썼을 때만, 케이블 썼을 때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촉 방지판 있는 변압기 접속할 때 여러분 시험에는 저압 5개 전선 시설 이렇게 묻습니다. 그 시설 조건에 대한 이 정도는 체크를 한번 하고 가셔야 됩니다. 얘는 시험에 등장을 합니다.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지요. 특보합과 고압 혼촉에 한 위험방지 시설 또 나와 있네요. 자,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에 변압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압기가 있는데요. 1차 권선이 있고요. 2차 권선이 있다. 1차 권선은 특고압입니다. 특고압이 들어와서 2차는 고압으로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차 측이 고압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혼촉사고에 대비를 해서 뭘 설치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때는 방전 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방전 장치를 시설할 것. 이 방전 장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잔류전하를 방전합니다. 잔류전하 방전. 그렇게 해서 감전사고로부터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방전 장치의 방전 전압은, 그죠? 방전한 장치의 방전 전압은 사용 전압을 기준으로 몇 배에서 방전을 시작한다. 3배에서 방전을 시작한다 그랬죠. 이걸 방전 개시 전압 그럽니다. 방전 개시 전압, 방전이 시작되는 전압은 사용 전압 기준으로 3배의 전압에서 방전을 시작해야 된다. 어디다 설치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설치 위치를 물으면 변압기 단자 가까운 한 극입니다. 설치 위치요. 변압기 단자 가까운 한 극에 시설할 것. 이게 방전 장치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거 어떨 때 쓴다고요? 2차 측이, 그죠? 고압으로 나올 때요. 2차 측이 아까 좀 전에 얘기할 때 저압으로 나올 때는, 그죠? 변압기 중성점 접지 또는 우리가 변압기 한 단자, 저압 측 한 단자를 접지한다고 그랬죠. 그 접지 공사로서 혼촉 사고에 대비하게 되고요. 2차가 고압일 때는 뭘 설치해서 보호를 한다고요? 방전 장치를 가지고 보호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최근에는 시험 문제가 이런 게 나온 게 있죠. 이런 방전 장치를 뭐 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까? 방전 장치를 생략하는 경우입니다. 방전 장치를 생략 조건에 대한 부분이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죠. 최근 들어서요. 그럼 이겁니다. 방전하는 피레기를 고압졸로, 자 이거죠. 피레기를 고압졸로 모선 각 상에 설치를 했다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혼촉 방지판을 설치를 했는데요. 그 혼촉 방지판의 접지 저항값이 몇 옴 이하가 됐다면 10옴 이하인 경우라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전장치는 피레기를 고압졸로 모선 각 상에 시설한 경우,
이게 답으로 출제가 됐던 겁니다. 이게.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혼촉 방지판에 접지를 했는데 그 접지 저항값이 혼촉 방지판 얘를 접지를 했는데 접지 저항값이 몇 옴 이하가 된다면 10옴 이하가 된다면 우리는 생략이 가능하다. 근데 시험에 출제됐던 건 바로 이 문구라고 그랬죠. 이걸 숙지하도록 하세요. 자, 이 정도면 얘기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지. 저로 중성점 접지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우리 중성점 접지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걸 얘기하겠죠. 우리가 중성점이 있는 걸로 봐서요. Y결선일 거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Y결선이 되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하나, 둘, 셋.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을 접지를 했죠. 이렇게 접지한 얘를 우리는 중성점 접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성점을 접지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중성점을 접지하는 방식은 중성점을 대지로 직접 연결하게 되면 무슨 접지라고 그래요? 직접 접지다라고 얘기를 했죠. 직접 접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임피던스를 거의 0에 가깝게 해서 접지하는 방식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굵고 짧은 도선을 이용해서 대지로 직접 연결한 겁니다. 두 번째는 저항접지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저항접지요. 저항접지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중성선에다가 뭘 삽입을 해요? 쉽게 말하면 저항을 삽입해서, 다시 말하면 중성점을 저항을 통해서 대지로 접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저항접지는 저저항접지와 고저항접지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리액터 접지가 있습니다. 리액터 접지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정확히는 소호 리액터 이런 말을 썼죠. 여기다가 뭘 삽입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소호 리액터를 삽입하겠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성점을 리액터를 통해서 대지로 접지하는 방식이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자, 하나가 더 있다면 우리는 비접지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접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중성점 접지 방식은 직접 접지, 저항 접지, 소호, 리액터 접지 네 가지를 적으라고 그러면 비접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 중성점을 접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는 문제죠. 첫 번째는 건전상 전위상승 억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일선 지락이 발생을 했을 때요. 정확히 따져보면 일선 지락 사고 시 건전 상의 전위 상승을 억제하겠다 이 얘기죠. 또는 이상전압을 억제한다. 이걸 뭐라고도 얘기해요? 이상전압을 억제하겠다 또는 방지하겠다 이런 말로 많이 쓰죠.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는 거, 방지 이런 표현도 쓴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대지전압이 저하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지전압 저하. 우리가 선간전압이 주어지고 상전압이 주어지게 되면 상전압 이꼴 대지전압이 되죠.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누어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계전기 동작을 확보합니다. 계전기의 동작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겠다. 동작 확보.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중성점 접지의 목적이 됩니다. 자, 이런 정도 보시고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중성점 접지 공사에 대한 얘기죠. 중성점 접지 공사. 중성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Y결선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의 접지도체 굵기입니다. 접지도체의 굵기. 이거는 간혹 한 번씩 시험에 출제를 하죠. 기본적으로 접지도체의 굵기는 기본이 되는 건 몇 스퀘어 이상을 써야 돼요? 16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죠. 그런데요, 저압회로에서는 저압절로요. 저압이다라고 주어지면 저압이다라고 주어지게 되면 이때는 6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것만 체크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암기를 하셔도 이 파트에서는 이해가 될 것 같네요. 자, 한번 지나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겁니다. 접지도체 접속하는 저항기, 리액터 등은 고장시키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접지도체 저항기, 리액터는 취급자 예외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한 경우 얘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한번 읽어보고 지나갈게요. 큰 의미는 없죠. 자, 지나가서 중성점 고저항 접지 계통입니다. 지락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저항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중성점 고저항 접지 설비는 다음에 따를 경우 300V 이상 1kV 이하 3산 교류계통에 적용할 수 있다. 계통에 지락 검출 장치가 시설될 것. 저압선과 중성 사이에 부하가 없을 것. 읽어보고 지나가죠. 전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자, 고저항 중성점 접지 계통. 그래서 고저항 중성점 접지 계통. 우리가 중성선에다가 고저항을 삽입한 거죠. 우리가 고저항이다라고 하는 건 100에서 1000옴 정도의 저항을 삽입한 거죠. 100옴에서 그죠? 1000옴. 1000옴 이하의 저항을 삽입한 걸 고저항 접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고요. 혹시 그죠? 저항을 삽입했을 때 그때 중성선은 몇 스퀘어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삽입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변압기 또는 발전기 중성점에 접지 저항기에 접속하는 점까지 중성선의 굵기는 동선의 10, 알루미늄의 16이다. 자, 우리가 10스퀘어, 16스퀘어 얘기한 적이 있죠. 뭐였어요? 펜선, PN, 보도체와 중성선 결합했을 때였죠. 그때 우리가 구리를 쓰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라고요? 10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써줘야 되고요. 알루미늄을 쓴다라고 얘기하면 전부 다 16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써줘야 된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 얘하고 같다. 뭘 따지면 된다? 중성점에 접지 저항기에 접속하는 중성선의 굵기 같다. 이 정도만 체크하고 갈게요. 다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고압, 특고압 기계기구 및 기구시설 이런 말을 썼네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고압, 특고압 기계기구가 나오면 이 정도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변압기가 있다고 보자는 겁니다. 얘가 고압용이라면, 얘가 고압용 기계기구라면 이 지면으로부터 시설 높이가 자주 등장을 하죠. 고압일 때는요, 시내를 지나간다라고 얘기하면 4.5m 이상의 높이의 시공을 해줘야 되고요. 4.5m 이상이요. 시외다라고 얘기를 하면 4m 이상의 높이의 시공을 해야만 합니다. 혹시 특고압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특고압 5m 이상의 높이의 시공을 해줘야 되죠. 자, 기계기구 시설 높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이 변압기를 배전용 변압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다른 거는 그렇고요. 이 정도는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죠. 다음으로 한번 지나가 볼게요. 자,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의 시설이다. 자,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네요. 자, 우리가 배전용 변압기 시설입니다. 배전용 변압기요. 자, 배전용 변압기는 1차 측은 35kV 이하의 전압에서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2차 측은 저압이나 고압을 시공할 수 있습니다. 자, 배전용 변압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때 반드시 1차 측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죠? 뭘 설치해 줘야 되는가? 1차 측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 줄 것. 2차 측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2차 측이 고압인 경우라면 뭘 설치하면 되느냐? 이때는 개폐기만 설치합니다. 개폐기만 설치할 것. 자, 이것도 한번 나온 적 있으니까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때 사용하는 사용 전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용 전선은 뭘 쓰게 되느냐? 케이블 쓰는 게 바람직하고요. 또는 특고압 절연전선 사용합니다. 특고 절연전선. 이런 전선을 사용해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정도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배전용 변압기 시설에 대한 거요. 변압기 시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다. 이런 말을 썼죠.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요. 특고압을 고압으로 변성을 하고요. 이걸 다시 저압으로 변성을 해서 사용하면 된다. 이게 일반적인 순서죠. 순리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그죠? 뭐가 돼요? 변압기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니까 시설비도 비싸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특고압을 뭐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저압으로 직접 변화를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변성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바꿔주겠다. 어디에다가 이걸 바꿀 수 있는가? 그죠? 자, 뒤에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경우라면 전기로용 변압기라고 그래요. 전기로용 변압기. 한꺼번에 전기를 많이 쓰는 변압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소내용 변압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내용 변압기.
얘는 그죠? 작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변압기. 세 번째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신호용 변압기다 그래요. 전기철도요. 신호용 변압기. 네 번째는 사용전압 기준으로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의 경우로 혼촉사고에 대비를 해서 혼촉사고에 대비를 해서 그죠? 뭐래 놨다? 자동 차단 장치가 되어 있는 변압기입니다. 자동 차단 장치가 되어 있는 변압기. 다섯 번째는 사용전압 기준으로 사용전압이 100kV 이하의 경우로 혼촉사고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접지를 한 접지 공사가 되어 있는 변압기. 접지 공사가 되어 있는 변압기인데 그때 이 접지 저항 값이 몇 옴 이하이다? 10옴 이하이다. 이런 데는 그죠? 특고압을 직접 다이렉트로 뭐로 바꿀 수 있다?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를 사용할 수 있다. TR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지. 고압 및 특고압 기계기구 시설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고압 및 특고압 기계기구 시설 높이가 곧잘 시험에 출제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고압 및 특고압 기계기구는 그죠? 고압 기계기구 얘를 시내에 설비한다 그러면 몇 메다가 된다고요? 4.5m 이상의 높이에 시공을 해줘야 되고요. 시외다라고 얘기를 하면 몇 메다요? 4m 이상의 높이에 시공을 해야 된다. 특고압에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5m 이상의 높이에 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읽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 자, 고압 기계기구, 특고압 기계 시설에 대한 겁니다. 고압, 특고압, 시설. 그러면 시공 높이가 주로 나온다고요? 시공 높이요. 이 정도 체크를 한번 하고 지나가죠.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기계기구 울타리, 담 등의 시설하는 규정에 준하여 울타리를 시공하는 경우다. 이런 말 썼네요. 기계기구 이에 부속하는 전선에 고압은 케이블 또는 고압 인하용 전원전선, 특고압은 특고압 인하용 전원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고압용은 4.5, 방금 전에 얘기했죠. 자, 고압용은 시가지다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옵니다. 4.5m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시가지 왜 그랬네요. 시가지 왜 4m라고 그랬죠. 이것도 숙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고압이다라고 얘기하면 5m로 나와 있죠. 방금 얘기했던 거 지나가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꼭 좀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다. 자, 이런 정도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개폐기다라고 하는 게 있죠. 개폐기다라고 하는 건 무슨 능력이 없어요? 소호 능력을 갖고 있질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호다라고 하는 게 그죠? 우리가 아크를 얘기하죠. 아크를 한자로 호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소자라고 하는 건 소멸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꺼버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개폐기는 말 그대로 따지면 이와 같이 개폐기가 있는데 얘가 접촉 상태에서 얘를 떨어뜨리게 된다면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 여기서 뭐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아크가 발생하죠. 우리는 이제 아크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불꽃 방전이다 이런 말로 바꿔 쓸 겁니다. 아크다라고 하는 얘를 불꽃 방전 이런 말로 쓸 거예요. 이 불꽃 방전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발생합니까? 열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빛이 나겠죠. 문제는요. 여기서 열이 발생하게 되면 이 열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화재의 우려가 있다라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재로부터 그죠?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연성 물질은 일정 거리를 이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고압이었다라고 얘기하면 몇 메다 이상을 떨어뜨려야 된다. 1m 이상은 이격을 해야 되고요. 얘가 특고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2m 이상은 이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고압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화재의 우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즉 얘 같은 경우죠. 35kV 이하의 경우로 화재의 우려가 없다. 그죠?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2m가 아니고요. 1m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건 바로 얘만 출제가 되니까 얘를 숙지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죠? 아크 얘를 발생하는 기계기구는 고압으로부터 1m 이상은 이격을 해야 되고요.
특구압으로부터 2m 이상은 이격해야 된다. 이 정도 체크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개폐기 시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개폐기다라고 하는 걸, 자, 뒷장과 이어져 있으니까요.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개폐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폐기 하게 되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은 단로기들을 가지고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하죠. 이 개폐기는 무슨 능력을 갖고 있질 않아요? 소호 능력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개폐기, 즉 단로기다라고 하는 건 어떤 전류만 차단한다고 그랬나요? 그죠? 충전 전류죠. 무부하 충전 전류 또는 변압기 여자 전류 정도입니다. 변압기 여자 전류요. 아주 작은 전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전류는 차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폐기, 즉 단로기는 어떨 때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나요? 무부하시요. 무부하시 회로 개폐할 때 사용을 하죠. 그래서 개폐기는 인위적인 동작에 의해서만 작동을 해야 됩니다. 혼자 스스로 작동하는 경우는 사고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한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 개폐기한테는 반드시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그렇죠?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물쇠 장치를 해놓게 되죠. 자물쇠 장치를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터블렛 장치죠. 터블렛 장치. 세 번째로 부하전류 유무 표시 장치입니다. 부하전류 유무 표시 장치를 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전화기, 기타, 지령 장치를 하게 되죠. 전화기, 기타, 지령 장치. 자, 이런 장치를 해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폐기가 혼자서 작동하는 걸 반드시 막아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과전류 차단기 시설 및 시설 제한 이런 말을 쓰고 있네요. 자, 우리 과전류 차단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과전류 차단기. 그럼 이건 결국 무슨 장치입니까? 보호장치지요. 이건 보호장치이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좋은데요. 우리는 차단기를 꼭 모두 설치해야 되는가? 아니다. 뭐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시설에서는 안 되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에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죠. 시설이 안 된다. 시설 제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어디다가 설치하면 안 되느냐? 다선식 선로에 중성선이라고 그러죠. 이걸 단상 3선식이다라고 보이고 그 중성선. 여기는 차단기나 퓨즈를 삽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중성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접지공사의 접지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접지공사의 접지선. 접지공사의 접지선. 선을 이제 뭐라고 그래요? 도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접지도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자, 저압 가공전선로에 이렇게 표현되죠. 전로 일부에 접지공사가 되어 있는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이요. 이 세 가지 항목, 과전류 차단기는 보호장치이긴 한데 여기에는 설치하면 안 된다.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필기실기 안 가리고 자주 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꼭 좀 알아두시고요. 자, 하나 더 고압 퓨즈의 전격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고압 퓨즈 전격입니다. 자, 고압 퓨즈는 퓨즈 전격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는 포장용 퓨즈 하고요. 포장용. 또 하나는 비포장용으로 구분을 합니다. 포장용이다, 비포장용이다라고 하는 건 아주 단순한 얘기죠. 포장용은 퓨즈에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퓨즈를 보호하는 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비포장용은 케이스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포장용 퓨즈는 전격 전류에 몇 배까지는 견뎌내야 되는가? 1.3배까지는 견뎌야 합니다. 견딜 것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요, 만약에 2배의 전류가 전격에 2배의 전류가 흘러온다면 2배의 전류가 흐르는 경우
흐른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몇 배, 그죠? 2배의 전류일 때는 120분이죠. 120분. 120분 안에 용단이 되면 됩니다. 2배의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120분 안에 용단될 것. 자, 비포장용 퓨즈는 전격의 몇 배는 견뎌내야 되느냐? 전격 전류의 1.25배까지는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2배의 전류가 흘러온다면 2배의 전류, 전격의 2배의 전류가 흐른다. 이런 문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2분 안에 용단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 같은 경우는 B2포장, 2가 묵음으로 그죠? 약간의 2자가 발음이 되고 있죠? 그래서 2가 짧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 문항을 해결할 수 있겠네요.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락 차단 장치에 대한 얘기죠. 자, 여기서는 아직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만 언제든지 이 정도는 출제를 하겠죠. 지락 차단, 그래서 지락. 자, 지락이라는 용어가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접지라고도 표현하죠. 또는 얘를 직이라고도 얘기를 할 겁니다. 직이. 지락이나 직이 또는 접지. 얘는 사고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충전부가 대지와 접촉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접지는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똑같이 충전부가 대지와 접촉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고에 대한 개념이겠죠. 그러니 우리가 지락 차단 장치, 지락이 발생했을 때 동작하는 차단기가 있다. 그게 전압, 사용 전압을 기준으로 얘기하는데요. 그 전압이 400V를 뭐 하는 경우다? 초과하는 경우라면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용전압 400V 초과라고 하는 개념을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세요. 그럼 지락 차단 장치를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생략 조건이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인출구, 다른 전기사업자부터 공급받는 수전점, 배전용 변압기의 설치 장소, 이와 같은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피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먼저 피레기, 그죠? 여러분 시험에 이 정도는 알고 지나가야 되겠죠. 자, 피레기의 그림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해서요, 까맣게 칠했죠. 여기는 반드시 접지를 해야 됩니다. 이 접지도체의 굵기는 얼마로 쓰나요? 접지선이라고도 부르고 접지도체라고 요즘엔 부르고 있다고 그랬죠. 6스키아 이상입니다. 6스키아. 접지 저항값 나오죠. 접지 저항값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접지 저항값은 10옴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죠. 10옴 이하요. 그런데요, 전용 접지 하겠다. 전용 접지. 이 말이 들어가게 되면 접지 저항은 35옴 이하로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피레기다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렇죠? 이상 전압이 내습했을 때 뇌전류를 대지로 방전하고 속류를 차단한다 이런 말 쓰죠. 자, 그러면 피레기 설치 장소입니다. 피레기의 설치 장소 얘기하는 거예요. 피레기 설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필기실기 다 나왔던 적이 있죠? 여기에 예를 들어 발전소가 있다. 발전소입니다. 얘는 발전소예요. 자, 예로부터 변전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변전소입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면 여기에 변압기가 또 있겠죠? 이걸 5개 배전용 변압기 그럽니다. 배전용 변압기. 변압기를 TR이라고 쓰죠? 이렇게. 자, 변전소를 거쳐서 고압 수용과로 들어간다. 고압 수용과. 자, 여기서요, 그죠? 발전소에서 변전소를 연결하는 선로를 우리는 송전선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서 부하 쪽으로 선로를 나눠주게 되면 얘는 특고압 수용과가 되겠죠. 특고 수용과요. 자, 이 그림을 주고요. 피레기 설치 장소에 수를 적어라.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죠. 자, 먼저 보자고요. 먼저 발전소나 변전소의 인입구 및 인출구입니다. 그럼 발전소는 인출구가 있겠죠. 변전소에는 들어가는 쪽 인입구가 있고요. 나가는 쪽이 두 군데니까 인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압 및 특고압 수용과의 인입구입니다. 그럼 여기도 피레기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가 더 있다면 5개 배전용 변압기의 특별 고압축 및 고압축. 자, 여기는 피레기 설치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몇 개가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군데가 되지요.
자, 기본적으로 8군데를 피레기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의무적으로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다. 생략하는 경우가 있죠. 어디다 생략이 가능한가? 전선의 길이가 짧다. 이런 문구가 붙어 있거나 또는 피보호기가 보호기 내에 위치해 있다. 그러니까 피보호기다라고 하는 건 보호를 받는 친구니까 TR이 되죠. 보호기다라고 하는 건 보호를 하는 친구니까 피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레기를 설치했을 때 그 피레기로부터 다른 변압기를 보호할 수 있다면 그건 생략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죠. 생략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피레기 설치 장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발전소, 변전소, 인입구 및 인출구, 고압 및 특고압 수용가의 인입구, 5개 배전용 변압기의 특별고압측 및 고압측. 하나가 더 있죠. 여기에 표현되지 않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여기도 피레기 설치를 꼭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실기시험에도 곧잘 나옵니다. 필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생략 조건이 나와 있죠? 네, 그 정도로 얘기하도록 하고요. 피레기 접지에 대한 거, 접지 장값 15m라고 얘기했고요. 전용이면 35m.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